재능 있는 젊은 화가 두마다은은 자신의 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그림을 길거리에 팔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또 다른 싸움의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신비한 백만장자가 그녀의 부스 앞에 멈춰서 상상할 수 없는 수표에 서명하자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할 수 있나요? 14세 10대 다은이는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얼굴에 차가운 공기가 닿는 것을 느꼈다. 밝은 벽이 있는 복도에서는 청소용품 냄새가 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서둘러 걷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줄지 생각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고조되었습니다. 옆에서 아버지 준혁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어머니 서진은 놓지 않고 손을 꼭 잡았다. 서진은 우린 곧장 사무실로 갈 예정이라고 물었다. 다은은 고개만 끄덕이고 묵묵히 내각 안으로 들어섰다. 의사는 다시 문을 닫고 잠시 침묵했다. 다은은 자신이 문서를 다시 읽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런 다음 치료 비용이 많이 들고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줄리엣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참으려고 손을 얼굴에 갖다 대었다. 준혁이 나서서 비용과 기한 등 자세한 내용을 물었다. 준혁은 보험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의사는 화학요법, 주간 후속 조치 및 희망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떠나는 서진은 다은을 꼭 안아주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차 안에서 준혁은 해결책 찾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의 얼굴은 걱정을 배신했다. 다은은 그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씩씩하게 버티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그에게 더 지루해 보였습니다. 간소한 소파, 과일이 담긴 테이블, 그녀가 직접 그린 그림들. 그녀는 물 한 잔을 따르기 위해 부엌으로 갔고 그녀의 부모님은 거실에 계셨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목이 졸릴 정도로 부드러워졌다. 뭐 좀 먹을래? 줄리엣은 고개를 저었다. 그에게는 식사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것은 의사와의 대화, 병원을 오가는 여행, 강력한 약, 재정적 부담뿐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준혁은 단단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면서도 생명을 구하는 전화를 기다리는 듯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손을 머리 위로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연락할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직업을 찾을 수도 있어요. 아빠, 이 정도로도 복잡한데, 나 때문에 빚을 지는 걸 바라지 않아요. 서진은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지만 일부는 나도 모르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것만큼 설득력이 없는 미소를 지으려고 했으며 다은과 악수를 했다. 줄리엣은 자기 방으로 가서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붓, 페인트 튜브, 여러 개의 캔버스가 거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그녀가 아직 어렸을 때 그린 꽃밭을 그린 오래된 그림에 머물렀다. 그녀는 언젠가 생존을 위해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색깔을 가지고 놀던 그 오후를 기억했습니다. 나는 늘 그림을 좋아했고, 그림을 보면 항상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녀는 캔버스 가장자리 위로 손을 얹으며 자신의 작품이 가질 수 있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적당한 가격에도 온라인으로 일부 그림을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그녀는 얼굴을 닦고 있는 서진과 대출을 위해 서류를 뒤지는 준혁을 발견했다. 줄리엣은 의자를 끌어와 그들 옆에 앉았다. 저한테 아이디어가 있어요. 사람이 붐비는 거리에서 제 그림을 팔아보고 싶어요. 준혁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갚을 게 너무 많다며 걱정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노력해야 해요. 제가 가진 건 그림뿐이에요. 저는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보냅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제 그림을 좋아하고 좋은 가격에 사겠다고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서진은 딸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내가 원한다면 우리가 도와줄게. 작은 것을 설치해 줄 수도 있는데 라고 말했다. 중앙광장에 선 줄리엣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다. 이 프로젝트를 상상하는 것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일에 맞서기 위한 첫걸음인 것처럼 그에게 안도감을 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부모님의 시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있어요. 그렇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경우에도 모든 설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서진은 다한을 껴안고 몇 초 동안 그 상태로 머물렀다. 이어 그녀는 포옹을 풀며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 스탠드를 구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판매하고 싶은 그림을 선택하시면 저희가 그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찾아드립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빨리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은은 그것을 믿으려 노력하며 미소를 지었다. 진단의 무게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위해 싸우기 위해 자신의 예술을 사용한다는 생각은 그에게 희망의 빛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관심을 가질지 궁금해하면서 자신의 챔프플레 그림을 다시 보았습니다. 확신이 없더라도 그녀는 약간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준혁은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전화를 걸었다. 서진은 딸을 위해 깨끗한 시트를 준비하고 허브차를 따뜻하게 데워줬다. 다은은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림은 제쳐두고 방에 틀어박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살펴보았다. 다은은 그날 아침 희망에 가득 차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들을 모아 중앙광장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준혁은 그녀가 모든 것을 차 트렁크에 싣는 것을 도와주었다. 서진은 하루 종일 거기 있을까봐 간식이 담긴 가방을 챙겨왔다. 도시는 분주했지만 즉석 이젤에 설치된 그림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내가 당신 가까이에 머물기를 원하시나요? 준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다은은 그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었지만 혼자 해보길 더 좋아했다.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각 그림의 가치를 설명하고 이 그림 뒤에는 전투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통행인의 흐름이 증가했지만 거의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계속하기 전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가가서 전단지를 들고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백발의 한 여성은 꽃이 만발한 풍경의 밝은 색상을 칭찬했지만 구입할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부부는 여러 그림을 살펴보고 가격을 물었지만 너무 비싸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이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자를 쓴 남자가 멈춰 서서 그림을 감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다은은 그에게 작품 하나하나가 좋은 재료로 손으로 그린 것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남자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만족하며 걸어갔다. 하루는 천천히 지체되어 불편함과 낙담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때로 다은은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 준혁은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며 그녀를 위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늦은 오후, 서진이가 물과 샌드위치를 가지고 도착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가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안심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다은이는 샌드위치를 먹었지만 별로 배가 고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시작했지만 기꺼이 돈을 쓰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광장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그림을 다르게 정리하고 가격을 표시하는 작은 상자를 추가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설치하는 동안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한 젊은 여성이 메모를 하면서 그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목에는 카메라가 걸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 그림의 작가이신가요? 그의 관심에 흥미를 느낀 줄리엣이 대답했다. 네, 나예요. 저는 저널리스트인데 당신이 자신의 작품을 폭로하는 방식에 감동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다은은 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림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과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는 주의 깊게 듣고 추가 메모를 한 다음 그림과 스탠드 사진을 몇 장 찍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에 관한 기사를 써서 신문 웹사이트에 게재하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도 뭔가를 게시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누군가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줄리엣의 마음이 빨라졌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이야기에 정말로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녀가 그림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 빨간 재킷을 입은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호수를 배경으로 풍경을 그린 그림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세부 사항에 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정말로 좋아한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다은은 살짝 손을 떨며 가격을 알렸다. 그녀는 그것이 너무 비싸다는 말을 다시 듣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지갑을 꺼내어 망설임 없이 표를 세었다. 내가 가져갈게. 포장할 물건이 있나요? 그녀는 손가락이 열이 나서 캔버스를 버블랩으로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녀가 돈을 받았을 때 안도감과 감동이 뒤섞여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누군가가 협상 없이 그의 작품 중 하나를 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떠나려고 할 때 준혁이 도착하여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축하할 시간이에요. 당신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시선은 항상 아버지의 걱정을 배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은 휴대폰으로 수많은 알림을 받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서진이었다. 휴대폰이 계속 진동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다은은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수많은 메시지와 공유, 댓글을 발견했다. 그 기자의 기사는 몇 달 동안 만나지 못했던 소꿉친구가 그녀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방금 신문 웹사이트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봤습니다. 모두가 당신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십시오. 다은은 소셜 네트워크를 둘러보던 중 갑자기 자신의 작업에 관심이 생겨 깜짝 놀랐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창작 과정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주문을 수락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지 첫걸음에 불과했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내일에 대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그리고 그녀의 모든 새로운 요청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텅 빈 캔버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며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습니다. 다은은 자신이 세심하게 배치한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며 스탠드 앞에 섰다.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는 포스터는 항상 그녀가 자신의 그림을 판매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큰 글자와 함께 눈에 띄게 표시되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시된 작품에도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전속력으로 걷고 있었다. 그녀는 결과가 좋지 않아 점차 모든 에너지를 앗아가는 것처럼 지쳤습니다. 대신 오늘은 DIVE 할까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온 서진에게 물었다. 아니요, 조금 더 있을 거예요. 다은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조금만 더. 엄마 준혁이는 물 한 잔을 손에 들고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광장 주위에는 행인 몇 명만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조금만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제 그림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지쳤을 뿐인데 조금만 더 참겠습니다. 몇 분 후, 서진과 준혁은 딸을 지켜보며 살짝 멀어졌다. 줄리엣은 좀 더 관심을 끌기 위해 프레임을 조정하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그녀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암 투병에 관한 포스터를 읽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어두운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잠시 다가가는 것을 망설이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마침내 그는 그림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며 말했다. 좋은 저녁입니다. 줄리엣이 대답했다. 남자는 그림 하나하나를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한 시골 풍경에 머물렀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그는 질감을 느끼려는 듯 프레임 가장자리 위로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림을 그린 지 얼마나 됐나요? 그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늘, 아니 거의. 저는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배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깊은 숨을 쉬었다. 내 딸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5개월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라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다은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말 한마디에서 고통을 느꼈습니다. 미안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손가락 사이로 액자를 조금 더 꽉 쥐었다. 그녀는 이런 꽃을 그리곤 했어요. 건강해지기를 바랐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분위기는 감동으로 가득 찼고 다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이 캔버스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는 여전히 그려진 풍경에 눈을 고정한 채 마침내 물었다. 그녀는 너무 높지도 상징적이지도 않은 일반적인 가격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수표장을 꺼내서 확신에 찬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은 수표를 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의 몸짓을 지켜보았다. 준혁과 서진은 흥미를 느끼며 살짝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남자는 종이를 다은에게 건넸고 다은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것을 받아들었다. 받아주세요. 그녀는 적힌 금액을 내려다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75,000달러. 그녀는 자신이 잘못 읽었다고 확신하며 눈을 여러 번 깜박였습니다.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요. 남자는 펜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칠판을 바라보았다. 내 딸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당신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제가 하게 해주세요. 다은의 손에는 땀이 흐르고 눈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사해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 사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기저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다가왔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사진을 찍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웃에게 이 사람은 자선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서진은 딸 옆에 서서 수표를 보았다. 줄리엣, 그게 진짜야? 서명에는 십자가의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긴 숨을 쉬고 팔 아래의 캔버스를 꽉 쥐었습니다. 그는 화가 난 것 같다. 그는 돌아서서 떠나기 전에 몸 조심하세요. 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다은은 그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도 수표를 손가락 사이에 꽉 쥐고 떨리는 손을 들었지만 프랑수아는 이미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군중은 그를 지나가게 하기 위해 옆으로 물러났고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금액에 대해 속삭였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정체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훌륭한 메신저이자 미술품 수집가이자 사업가입니다. 네 자기야, 괜찮아? 서진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엄마. 이 모든 게 말도 안 돼요.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그냥 주고 떠났어요. 준혁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의 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다은은 수표를 조심스럽게 들고 엄마를 꼭 껴안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 순간이 그녀의 치료와 미래에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넘어서 이 순간은 그녀에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망의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준혁은 주변을 둘러보며 다 치워두고 집에 가자고 제안했다. 숨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의 진동음에 다은은 잠에서 깨어났다. 이러한 메시지는 친구나 친척이 보낸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듣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물론 백만장자가 그에게 이 놀라운 수표를 건넨 장면도 널리 퍼졌습니다. 뉴스 웹사이트,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림을 그린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은아, 이것 좀 봐. 서진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들을 암으로 잃은 한 어머니는 당신의 강인함에 속상하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아이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메시지를 읽었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강해서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만들어낸 유대감에 여전히 감동을 받으며 속삭였습니다. 준혁은 편지 뭉치를 손에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당신은 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해외에서 온 것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줄리엣은 먼 나라에서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역시 암을 앓고 있는 한 청년이 영어로 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진단 이후 그림 그리기를 포기했지만 그녀의 보고서를 보고 붓을 다시 집어들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의 네트워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화학요법 환자들은 그에게 지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아이에게 아픔과 그리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은은 그토록 많은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늘 알지 못하더라도 모두에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각 메시지가 그녀가 계속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짧은 감사 비디오를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민님의 기부금 덕분에 그녀는 금전적인 걱정 없이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병원 문을 열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매번 상담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딸과 자신의 예술에 대해 어떤 면에서 자신도 이 기억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새로운 세션을 위해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보고서에 나오는 그 소녀, 치료비를 아낌없이 지원받은 그 소녀인가요? 다은은 조금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준 것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때로 인생에는 아름다운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학요법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작용, 극도의 피로, 끊임없는 메스꺼움 등이 있었지만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거의 모든 세션에 동행했고, 준혁 씨는 집에 빠진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금씩 의사는 고무적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다은은 이 싸움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마지막 세션을 한 달 앞두고 다은이에게 소포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을 보자 그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프란치스코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감정적으로 충전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딸이 꽃을 그리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가 구입한 캔버스에서 본 것과 같은 열정을 말했습니다. 그는 줄리엣에게서 그녀의 모습을 조금 발견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색을 통해 세상을 표현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녀를 돕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딸에 대한 사랑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다은이가 여기서 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진이 숨을 쉬며 감동하며 문자를 탐색하고 있다. 나는 그녀가 정확히 이 꽃을 그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맙소사, 엄마, 완벽한 캔버스였어요. 다은은 목이 묶인 채 대답했다. 문장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알지 못했던 이 가족과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프랑수아는 자신의 딸이 아직 그곳에 있었다면 삶이 어땠을지 궁금해하던 그 아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줄리엣의 그림이 그에게 마치 그의 아이의 스타처럼 일종의 피난처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던 날,
바은이는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긴장을 풀기 위해 그림을 그렸던 스케치북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안락의자에 다시 앉아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치료 후 그녀는 특별한 것을 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붓과 물감, 그리고 빈 캔버스를 모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모든 세부 사항에 집중하면서 조용히 일했습니다. 마침내 붓을 내려놓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완성한 작품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눈을 하늘로 치켜든 채 손에 붓을 들고 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색상은 깊은 평온함을 발산하면서도 희망의 느낌도 물씬 풍겼습니다. 그것은 프랑수아의 딸에 대한 묵묵한 헌사였으며 그녀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진은 방으로 들어와 바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름답습니다. 프랑수아에게 보낼 건가요? 바은은 캔버스를 바라보며 자신이 쓴 편지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이 귀중한 작품을 그에게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액자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뿐입니다. 줄리엣의 이야기는 예술이 희망을 품을 때 낯선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아래의 댓글을 남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결국 연대에는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조차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